부산 방문 첫날 을숙도 생태공원을 찾은 BIE 실사단이 이틀째 엑스포 무대가 될 북항을 찾았습니다. 엑스포 개최에 대한 시민 의지를 듣기 위한 시민단체와의 만남도 성사됐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는 영상관이 마련됐습니다. 개최 예정지인 부산 북항의 모습이 축소된 모형과 영상으로 구현됐습니다. BIE 실사단 숙소가 위치한 해운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방문 첫날에는 환영 행사가 열렸고 해운대 해수욕장 상공에는 대형연과 열기구를 띄워 실사단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학교 모습을 들여다보는 우리 학교는에서는 다양한 체육 활동으로 아침을 깨우는 개성고등학교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뉴스입니다. 4일 열렬한 시민의 환영 인사 속에 부산을 방문한 BIE 실사단이 천혜 자연을 자랑하는 낙동강 하구습지인 을숙도 생태공원을 찾아 자연과의 지속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5일에는 친환경 엑스포 무대가 될 북항을 찾았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엑스포 무대가 될 북항을 찾았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이날 두 차례 PT를 통해 북항의 매력과 경쟁력, 엑스포 무대로서 적합성을 설명했습니다. 북항은 한국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1407년 부산포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북항은 대한민국 최초 근대 무역항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수탈의 장소로 6.25 한국전쟁 때는 군수와 원조물자가 오가는 수송 기지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 3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명성을 떨친 부산 근현대사를 모두 품은 북항. 이제 재개발 사업을 통해 물과 땅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주제인 세계 대전환의 상징적 공간이 될 이 북항을 실사단에 공개한 겁니다. 1단계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북항은 엑스포 유치가 확정되면 2단계 개발이 본격 시작됩니다. 축구장 277개 넓이의 엑스포 전시장 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이에 더해 부산시는 UN 해비타트와 힘을 합쳐 기후 난민을 위한 해상 도시도 만들 계획입니다. 이날 실사단은 엑스포 개최를 향한 시민 의지를 듣기 위해 시민단체와 만나고 우수한 한국 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한국 문화의 장에도 참여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중에 우리가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팝, K-무비,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또 강점인데 이 K-컨텐츠에 대해서 충분히 실사단에게 보여줘서 문화예술적으로도 아주 포용력이 있고 개방적이고 수준도 높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버스를 타고 이동 중인 실사단은 6일에는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유엔 기념공원과 2030년 엑스포 주역이 될 미래 세대와 만남이 계획돼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국제박람회 실사단 방문 일정에 맞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홍보 영상관을 마련했습니다. 영상관에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 북항의 모습이 축소된 모형과 영상으로 구현돼 있습니다. 2030년 미래 북항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표현해 부산이 개최 후보지로서 지닌 장점을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대형 스크린은 LG전자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 스크린을 통해 세계박람회 로고 미디어 아트와 미래 부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관은 주중을 비롯해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됩니다. BIE 실사단이 묵을 숙소가 위치한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에는 시민들이 미니 만국기와 대형 깃발, 환영 문구가 새겨진 타월 등을 흔들며 실사단을 맞이했습니다. 이벤트 광장에는 세계 전통 의상을 입은 인파들이 환영 인사를 전했고 53사단 군악대 연주가 진행됐습니다. 해운대구는 실사단이 해운대에 머무는 사흘 동안 대형연을 해운대 해수욕장 상공에 띄우고 하루 2차례 약 30m 높이의 엑스포 홍보 열기구가 실사단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구는 관광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구간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의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국외 홍보단이 7박 9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국외 홍보단은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대사관을 방문해 각국 총리에게 보낼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또 덴마크 코펜하겐 시장과 스웨덴 웁살라 주지사에게 박람회 유치 지지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르웨이 한인회 회장 등을 만나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2030 세계박람회 특위를 설치한 동구의회는 앞으로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동구 유치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두고 11월에 개최 결정까지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기관, 단체, 국민들의 열기와 의지를 담도록 진심으로 노력하는 등 이번에 해외 홍보 활동을 펼친 북유럽 3개국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 지지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로 부산의 박람회 유치 지지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 곳곳에서 홍보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박람회 개최에 필수적인 가덕도 신공항도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가 열리기 전인 2029년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 정동만 기장군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먼저 세계박람회 실사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3일 실사단을 직접 만나셨어요. 당시 분위기 어땠습니까? 모처럼 국회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개의안을 처리했고요. 곧 국회의장께서 국회를 방문한 세계박람회 기구 실사단에게 개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실사단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는 대한민국 국회 의지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가덕도 신공항 일부 개정안, 특히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게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029년 개항할 수 있겠죠? 이번에 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이후에나 보상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기본계획 수립 직후에 신속하게 토지, 어업권 등에 대한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보다 한 1년 반 이상 공기 단축이 가능해져서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2029년 12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위해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및 부산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국토부가 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의 설립을 위해서 제가 속해 있는 국회 국토위에서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세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향후 동부와 여객, 물류의 중심이 될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과 모든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만 의원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코로나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학교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고등학교 역시 올해부터 다양한 체육 활동으로 아침을 깨우고 있는데요. 고등학교의 아침 풍경은 어떨까요? 이번 우리 학교는 시간에는 개성고등학교로 가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7시 30분, 등교한 학생들이 체육관 앞에 모였습니다. 대결이라도 하듯 너도 나도 줄넘기를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몸은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라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평소에는 1교시부터 막 졸리고 잠이 안 깼는데 아침 체육 활동을 하면은 1교시부터 활기차게 수업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건 실내 스포츠입니다. 배드민턴에 탁구, 농구, 피구까지 체육관 안이 승부 열기로 가득합니다. 점수를 낼 때마다 곳곳에서 환호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 활동을 잘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니까 점점 이제 체력도 늘어나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교우 관계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아침 체육. 개성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 8가지 체육 종목 중 한 가지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 참여합니다. 체력을 키우고 그리고 인성을 함양하고 아침에 뇌를 키워서 수업 시간에 원활하게 좀 더 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셨다시피 선생님들도 모두 다 같이 참여해 줌으로 인해서 그 학생과 교사 간의 래포도 형성되고. 운동부도 이른 아침부터 훈련에 한창입니다. 100년 전통의 야구부. 야구장에서는 시원한 타격 소리와 함께 야구공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투수들은 힘차게 공을 던지며 연습에 매진합니다. 축구장에서도 기합이 울려 퍼집니다. 축구부는 프로축구단 부산 아이파크 유소년 팀입니다. 현란한 몸풀기를 시작으로 골 연습이 이어집니다. 개성고 운동부 학생들은 별도로 마련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운동 체육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운동부에 맞는 시간표나 수업 계획 이런 것도 다 알맞게 조율할 수 있고 또 시설도 시설이 되게 실내 체육 시설도 있고 엄청 잘 돼 있고 좋은 것 같아요. 1895년 설립된 개성고등학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셀 수 없이 많은 유명 인사를 배출한 부산 대표 명문고등학교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학교 시설과 수업 방식을 개선하며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형 교실이나 온라인 강의 제작실 등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교실입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하여 학생을 위한 최적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되는 부산형 자율교육과정 모델 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와 재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100년 넘는 전통과 역사, 8만 2천여 제곱미터로 전국에서 손꼽히게 큰 캠퍼스와 다양한 교육시설들. 뿌리 깊고 넓은 배움터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선도하며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우리 학교 개성고등학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정종복 기장군수와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도시철도 정관선의 빠른 추진을 독려하는 주민서명과 건의문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기재부 관계자에게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필요하면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정관선은 동해선 좌천역에서 정관 신도시를 경유해 월평역까지 이어지는 13km 구간으로 노면 전차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쯤 서구 암남동 수산물 가공 선진화 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내부에 보관 중이던 물품과 기계 등을 태워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건물 내부에 있던 작업자 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